제18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제와 안보입니다. 경제 실패와 안보 무능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는 남탓 담화가 아니라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선언하는 희망 담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담화가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인척되는 대란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란, 전월세 대란, 청년실업 대란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도 민생도 대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차기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윤미호 후보자는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중심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도 또 민생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벌써 집권 4년 차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전환해야 합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방치한 채 경제와 민생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담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대북 학생기 방송을 재개하고 대성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물타기하고 북한에 대한 분풀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되지 못합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정작 정부가 들어갈 것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유도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육자회담의 틀 속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균형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하나도 무너집니다. 남북관계가 깨지면 통일대박의 꿈도 깨집니다. 적극적인 대응은 결국 안보 불안과 경제 불안 심리를 키우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오늘 담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된다면 우리 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한 미 대사를 역임했으며 미국의 대표적 친한 인사인 도널드 렉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이 보는 북한, 불신의 단초들과 실패의 역사라는 글을 동아시아재단에 기고했습니다. 그레그 대사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북한 정권의 붕괴 예측이나 북한 내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린다. 북한과의 대화만이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암담한 상황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미국에는 대북 포용 전략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는 전무한 상태이다. 렉 대사는 미국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례로 북한을 들며 북미 간의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보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그러나 평화의 끈과 대화의 끈마저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와 오가타 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요구, 아베 총리의 입으로 직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지만 직접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형님이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흐트러진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소녀상 이전이 될 거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할 것을 주장합니다. 도대체 둘 간에 어떠한 말들이 오갔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민족의 얼을 팔아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대화 내용이 아니었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100억을 줄 테니 소녀상을 이전하라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 성금으로 일본에게 100억을 줄 테니 야스쿠니 신사를 없애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으로 한 줄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입당식을 가진 양향자 삼성전자 삼성 상무 이야기입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빛나는 분이 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이 줄을 잇고 있지만 또한 그 못지않는 밀물의 힘으로 입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당의 힘보다는 입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탈당한 분들에게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야당의 분열에 대한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민주 60년의 역사를 함께 쌓아온 우리 당의 어른이시자 동지이신 권노갑 부모님의 탈당 소식에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졌다. 통곡의 말씀을 하셨던 일들이 생생히 떠오르면서 그 심정을 이해한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김대중 시대와 노무현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시대, 김노 시대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김대중과 노무현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두 분 다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마지막 유명을 달리하실 때까지 두 분은 한 몸이었고 공동 운명체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당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권노갑 고모님의 탈당은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그리고 우리 당 직자 모두가 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지신 권 고모님의 빈자리는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권노갑 고모님께서 탈당하시면서 결코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제3지대에서 야권 세력의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노갑 고모님께서
통합과 연대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주셔서 총선과 대선 승리에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심정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머니께서 통렬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혁신의 길 그리고 개혁과 연대의 길 끝에서 권 고문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싶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으로 우리 당이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혁신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실 때 통합의 큰 길에서 모두가 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저 역시 그러한 노력을 나갈 것입니다. 앞서 지도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잠시 뒤면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6년 정초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양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매우 불안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권 4년차에도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남 탓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나친 무책임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 4년차를 맞는 대국민 담화 및 회견이니만큼 우리 모두가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진솔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소통을 하는 회견이자 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집권 4년차를 맞는 대통령으로서 오늘의 양대 위기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점을 충원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 통계가 잡힌 이래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9.2%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 청년 실업 체감률은 20%가 넘습니다. 4명 중에 1사람이 실업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젊은이가 헬조선이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헬조선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젊은이들에게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식의 맞대응은 참으로 허망하고도 모욕적인 그런 짓한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가 총력 동원해서 헬조선 탈출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재역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발생한 부재역 때문에 전북 지역 농가의 근심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시 최초의 2차 감염자가 발생된 3번 환자가 확인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방역당국의 면밀하고도 확실한 초기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으로 결국 국민 불안과 10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을 끼쳤습니다. 지금 민족의 명절인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재역과 관련해서 초기에 확실하고 완벽한 방역 대책을 세워서 모처럼 맞는 민족의 명절 그리고 귀향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한다면 정말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군사대립 분위기가 매우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양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핵도발 정보력에는 뒷북이었던 정부가 도복성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52를 출격시켰습니다. 북한 핵도발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할 때는 무조 폭탄이나 핵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B-52의 경우 훈련 중 몇 차례 사고를 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1966년에는 스페인 상공에서 추락해 핵탄두 셋 중에 2개가 땅에 떨어져 그 일대를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은 일으킬 수 없는 일이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을 축소하려는 방침은 전혀 해법이 아닙니다. 남북은 지난 2013년 8.14 개성공단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강화로 지난 11일 개성공단 출입자를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축소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하지만 개성공단이 또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완충지대입니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 핵도발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낮은 수준의 신뢰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제재, 군사 대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마이나키아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을 합니다. 특별보고관이 이 기간 동안 정부, 개인 등을 만나서 집회 결사에 관한 인권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6월에 UN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UN 특별보고관 방문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실태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권이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박탈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어린 집회가 24년째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미국 공영방송 라디오인 NPR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의 민주주의 역행 문제를 다뤘다고 합니다. 민중 총궐기 집회에 정부가 무리하게 공권력을 동원한 일, 역사 교과서를 국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미국 등 한국의 우방 국가들이 이를 비판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는 국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특별보고관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전입니다. 1995년 새정치회의가 창단되고요. 정권 교체라는 큰 시대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생을 바꾼다는 각오로 김대중 대통령 면담에서 입당 원서를 썼습니다. 입당 원서를 쓰기 직전에는 아마도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권노갑 고문께서 전국의 인재를 직접 찾아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 풍문으로 어떤 인재가 바람직한지 아마 점검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당의 중심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지만 또 창당의 가치와 비전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셨지만 인재를 모으는 산실의 산파적인 역할은 권노갑 고문님이 중심이 돼서 하셨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제 당을 떠나셨습니다. 권노갑 고문님이 아마 우리에게 마음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당신께서 만든 전국의 인재를 구해서 만든 이 당이 제대로 통합의 중심이 돼서 당신께서 못다한 시대 과제를 제대로 하라. 작은 계파의 주파단을 튕길 것이 아니라 큰 시대 과제를 만들 수 있는 큰 그릇이 가라 하는 회초리를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 당을 제가 들어온 이후에 2003년과 4년에 걸친 분열의 위기에서도 분열의 맞바람을 제가 직접 맞으면서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그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로 또 터져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권노갑 고문님께서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대통합을 제대로 이루어서 60년 전통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에 계시거나 바깥에 계시거나 그 마음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은 이 당 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가치와 시대 과제가 여전히 온기로 남아있고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부모님은 항상 늘 함께 해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 발언이 없으면 지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8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제와 안보입니다. 경제 실패와 안보 무능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는 남탓 담화가 아니라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선언하는 희망 담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담화가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인척되는 대란 속에서 진흥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대란, 전월세 대란, 청년실업 대란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도 인생도 대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차기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윤미호 후보자는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중심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도 또 민생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벌써 집권 4년 차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전환해야 합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방치한 채 경제와 민생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담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대성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안보 무능을 물타기하고 북한에 대한 분풀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되지 못합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정작 정부가 들어갈 것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유도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함께 육자회담의 글 속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균형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하나도 무너집니다. 남북관계가 깨지면 통일대박의 꿈도 깨집니다. 적극적인 대응은 결국 안보 불안과 경제 불안 심리를 키우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오늘 담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된다면 우리 당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한미 대사를 역임했으며 미국의 대표적 친한 인사인 도널드 레이건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이 보는 북한, 불신의 단초들과 실패의 역사라는 글을 동아시아 재단에 기고했습니다. 그레그 대사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북한 정권의 붕괴 예측이나 북한 내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린다. 북한과의 대화만이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암담한 상황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미국에는 대북 포용 전략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레그 대사는 미국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실패를 맛보고 있는 사례로 북한을 들며 북미 간의 대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보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그러나 평화의 끈과 대화의 끈마저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와 오가타 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요구, 아베 총리의 입으로 직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요구했지만 직접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 일이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흐트러진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소녀상 이전이 될 거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전격 공개할 것을 주장합니다. 도대체 둘 간에 어떠한 말들이 오갔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민족의 얼을 팔아먹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대화 내용이 아니었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100억을 줄 테니 소녀상을 이전하라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국민 성금으로 일본에게 100억을 줄 테니 야스쿠니 신사를 없애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으로 한 줄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입당식을 가진 양향자 삼성전자 삼성 상무 이야기입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빛나는 분이 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이 줄을 잇고 있지만 또한 그 못지않는 밀물의 힘으로 입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당의 힘보다는 입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탈당한 분들께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야당의 분열에 대한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하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민주 60년의 역사를 함께 쌓아온 우리 당의 어른이시자 동지이신 권노갑 부모님의 탈당 소식에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졌다 통곡의 말씀을 하셨던 일들이 생생히 떠오르면서 그 심정을 이해한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김대중 시대와 노무현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시대, 김노 시대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김대중과 노무현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두 분 다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마지막 유명을 달리하실 때까지 두 분은 한 몸이었고 공동 운명체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당원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권노갑 고모님의 탈당은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그리고 우리 당 직자 모두가 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을 같이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던지신 권 고모님의 빈자리는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권노갑 고모님께서 탈당하시면서 결코 미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제3지대에서 야권 세력의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노갑 고모님께서 통합과 연대에 마중물러서 역할을 해주셔서 총선과 대선 승리에 밑거름이 되셔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심정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모셔오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머님께서 통렬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혁신의 길 그리고 개혁과 연대의 길 끝에서 권 고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싶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으로 우리 당이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혁신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실 때 통합의 큰 길에서 모두가 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저 역시 그러한 노력을 나갈 것입니다. 앞서
지도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잠시 뒤면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10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2016년 정초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양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매우 불안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권 4년차에도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남 탓을 하신다면 그것은 지나친 무책임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 4년차를 맞는 대국민 담화 및 회견이니만큼 우리 모두가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진솔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소통을 하는 회견이자 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집권 4년차를 맞는 대통령으로서 오늘의 양대 위기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점을 충원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 통계가 잡힌 이래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9.2%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 청년 실업 체감률은 20%가 넘습니다. 4명 중에 1사람이 실업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젊은이가 헬조선이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헬조선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젊은이들에게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식의 맞대응은 참으로 허망하고도 모욕적인 그런 짓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와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가 총력 동원해서 헬조선 탈출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전북 지역 농가의 근심이 매우 크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시 최초의 2차 감염자가 발생된 3번 환자가 확인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방역당국의 면밀하고도 확실한 초기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으로 결국 국민 불안과 10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을 끼쳤습니다. 지금 민족의 명절인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초기에 확실하고 완벽한 방역 대책을 세워서 모처럼 맞는 민족의 명절 그리고 귀향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한다면 정말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남북 간 군사대립 분위기가 매우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양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핵도발 정보력에는 뒷북이었던 정부가 도복성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전략 폭격기 B-51을 출격시켰습니다. 북한 핵도발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할 때는 모조 폭탄이나 핵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B-52의 경우 훈련 중 몇 차례 사고를 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1966년에는 스페인 상공에서 추락해 핵탄두 셋 중에 2개가 땅에 떨어져 그 일대를
방사능으로 오염시켰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은 일으킬 수 없는 일이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을 축소하려는 방침은 전혀 해법이 아닙니다. 남북은 지난 2013년 8.14 개성공단 합의를 통해 개성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강화로 지난 11일 개성공단 취입자를 필요한 최소 인력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하지만 개성공단이 또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완충지대입니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 핵도발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낮은 수준의 신뢰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제재, 군사 대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마이나키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이 방한을 합니다. 특별보고관이 이 기간 동안 정부, 개인 등을 만나서 집회 결사에 관한 인권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6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실태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권이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박탈했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 어린 집회가 24년째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미국 공영방송 라디오인 NPR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의 민주주의 역행 문제를 다뤘다고 합니다. 민중 총궐기 집회에 정부가 무리하게 공권력을 동원한 일, 역사 교과서를 국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미국 등 한국의 우방 국가들이 이를 비판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는 국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특별보고관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년) 전입니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될 무렵 정권 교체라는 큰 시대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생을 바꾼다는 각오로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입당 원서를 썼습니다. 입당 원서를 쓰기 직전에는 아마도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권노갑 고문께서 전국의 인재를 직접 찾아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 풍문으로 어떤 인재가 바람직한지 아마 점검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당의 중심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지만 또 창당의 가치와 비전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셨지만 인재를 모으는 산실의 산파적인 역할은
권노가 고문님이 중심이 돼서 하셨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제 당을 떠나셨습니다. 권노가 고문님이 아마 우리에게 마음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 아니냐 짐작을 합니다. 당신께서 만든 전국의 인재를 구해서 만든 이 당이 제대로 통합의 중심이 돼서 당신께서 못다한 시대 과제를 제대로 하라. 작은 계파의 주판화를 튕길 것이 아니라 큰 시대 과제를 만들 수 있는 큰 그릇이 가라 하는 회초리를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 당을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전 3년과 4년에 걸친 분열의 위기에서도 분열의 맞바람을 제가 직접 맞으면서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그 상처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채로 또 터져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권노가 고문님께서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대통합을 제대로 이루어서 60년 전통 민주당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에 계시거나 바깥에 계시거나 그 마음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은 이 당 안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가치와 시대 가치가 여전히 온기로 남아있고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부모님은 항상 늘 함께 해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